함께인데도 외롭다면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외로움의 의미.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모임에 나가 여러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데 외롭다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외롭다니요. 혼자가 아닌데 외롭다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끄러워서,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조용히 혼자 안고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외로움을 없애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법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형태의 외로움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도 있지만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 볼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지, 왜 대화를 나눠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이 더 선명해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아이들 학교 학부모들,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때보다 더 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과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일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일까요?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면서도 외롭습니다. 진짜 연결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연결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감정이 늘어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설명하기가 피곤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일이 버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다스러웠습니다. 별것 아닌 일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줄었습니다. 둘째, 이해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나이의 외로움을, 내 상황의 복잡함을, 내 마음의 무게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봤자 그럴 수 있지 같은 가벼운 위로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셋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웃으며 넘어갑니다. 넷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지인들 앞에서도 우리는 단단한 척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안전한 주제들입니다. 갈등이 없고 부담이 없고 감정을 흔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이 허전한지, 이런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미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또한 상대방도 늙어갑니다. 그 사람도 지쳤고, 힘들고, 자신의 문제로 충분히 버겁습니다. 거기에 내 외로움까지 얹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음에서 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짜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대화를 나누는데도 외로운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고립의 문제가 아니라 단절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말이 많았고, 감정을 쉽게 나눴고, 서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줄었습니다. 미래보다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꿈보다는 추억을 이야기하고, 고민보다는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점점 표면적이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만남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외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진짜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나는 거기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이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2부 하이데거. 인간은 본래 함께 있어도 혼자인 존재.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자,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라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있어도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 속에 숨습니다. 가족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역할 속에 묻혀 삽니다. 그러면 혼자라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약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친구로서의 역할도 흔들립니다. 역할들이 벗겨지고 나면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혼자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매일 죽음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 병원 진료, 몸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은 나 혼자 맞이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가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웃고 있어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도,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각자는 각자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조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외로움을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불안. 무엇이 두려운지 알 수 없지만 불안한 그 느낌. 노년의 외로움에는 이런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익숙했던 역할들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미래보다 과거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와 마주합니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사랑받고 있어도 나의 경험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도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은 오직 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감정이 이해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각자의 고독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알기에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것을 아는 것,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감정은 철학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근본적으로 혼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발걸음은 각자만이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입니다. 3부 관계는 남아있지만 역할은 사라진다. 젊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채워야 할 역할이 있었고, 주고받을 것이 명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함께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퇴근 후에도 어울렸습니다. 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관계는 생생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바빴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자식 교육 이야기, 살림 이야기, 인생 이야기, 서로 조언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라는 역할이 끝납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프로젝트가 없고 풀어야 할 문제가 없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날 이유가 모호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이야기, 함께 일했던 시절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점차 만남이 뜸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다 어느새 연락이 끊깁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계도 흐려집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로서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봤습니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진로를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면 그 역할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생기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모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명절에 만나고 가끔 전화하고 생일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 지내? 밥 먹었어? 건강 조심해. 짧은 안부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의 삶이 다르니까. 배우자와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함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떠나고 은퇴하고 할 일이 줄어들면 역할도 모호해집니다. 더 이상 함께 할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신문을 보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대화는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하지 않게 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지칩니다. 침묵이 늘어납니다. 이 침묵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서로 조언하고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직장은 이미 그만뒀고 자식들은 독립했고 큰 문제들은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건강과 일상뿐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반복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내용도 얕아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관계는 남아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눌 것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데 연결되는 느낌은 약해집니다. 더 이상 꼭 해야 할 말이 없을 때 정서적 공백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 계획해야 할 미래, 해결해야 할 문제. 그래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대화는 목적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정할 큰 일도 없고 계획할 먼 미래도 없고 해결할 급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목적을 잃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요즘 뉴스 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웁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역할 없는 만남이 늘어날 때 깊어집니다. 역할이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존재였고 할 일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의 의미도 흔들립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왜 만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그냥 친구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그것만으로는 공허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정서적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까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백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만나지만 깊이 연결되지 않고 대화는 나누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함께 있지만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역할은 사라졌지만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필요는 없어졌지만 정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만으로 외로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역할과 필요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끈이 느슨해집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역할이 없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 않고 소중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역설 속에서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사부, 이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는 법. 외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에 나가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을 없애려는 기대를 품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대화를 나누면 채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나도 역할은 없고, 대화해도 깊이 닿지 않고, 함께 있어도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실망을 낳고, 실망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소용없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 머뭅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움을 문제로 보는 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면 평생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한 형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역할이 많았고, 할 일이 많았고,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때가 오히려 비정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할 일이 줄어들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외로움이 보입니다. 외로움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로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려져 있던 진실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것.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달라집니다.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됩니다. 외로움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며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있어도 외로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만나면서도 공허함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살았다면 이런 깊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면 역할이 사라져도 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을 대충 살았다면 이런 실존적 고독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했고, 가족을 돌볼 때 최선을 다했고,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고, 할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외로움일 뿐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을 만날 때도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만나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역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삶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상태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외로움과 함께 조용히 담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문제로 배워왔습니다. 외로우면 안 된다고,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혼자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지금의 나를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될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것은 외로움의 이유였습니다. 왜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지, 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지, 왜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해지는지,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로움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